자, 운동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까지 겨울방학에 했으니까 한 3%는 안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3%는 알 거 아니야. 3%는 알 거 아니야. 가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는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하게 되는 운동은 조금 다릅니다. 그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무엇이 변해야 된다? 위치라고 하는 것이 변해야 된다. 자, 시간과 위치가 나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개념이 뭐가 나와야 돼?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줘야 하겠지. 그치? 자, 우리 속력이라고 하는 친구를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었죠. 속력은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시간분의 거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지금 살짝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속력을 우리가 기호로는 velocity의 약자인 알파벳 V로 표기하게 되고요. 시간은 T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문자일까 소문자일까? 소문자입니다. 대문자 T는 어디다 써야 되는 거니까? 온도에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거리라고 하는 것은 S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V는 T분의 S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중요한 거. 우리는 이 속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를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오케이? 하지만 종종 가다가 이 단위도 우리가 자주 쓰게 되죠.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하는 단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는 거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속력은 속력인데 평균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고 싶어. 무슨 속력? 평균 속력. 자, 우리는 이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사용을 할 거야. 당연히 시간분의 거리거든. 근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구해야 됩니다. 시간은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전체 시간을 알아야만 하고요. 거리는 거리인데 내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동을 하게 되었는지 전체 거리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중3이다 보니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내가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 알았지? 요거 꼭 내가 별표 하나 쳐놓고 이따 설명 하나 해줄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고1 때는 안 나오는데 중3 때는 자주 나와. 단위를 변환합니다. 단위 변환 문제. 자, 제가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터 퍼 세컨드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단위를 통일해 줄 필요가 있어. 비교해야 되니까. 무엇으로 통일시켜줘야 되는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하는 단위를 미터 퍼 세컨드로 통일시켜줘야 될 때가 있을 거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쉬운 친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36km per hour 시속 36km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슬래시 퍼 있죠, 퍼. 이 퍼가 뭘 의미하는 거야? 나누기를 의미하는 거야. 따라서 1시간에 얼마나 이동한다? 36km 이동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36km는 몇 미터야? 킬로가 1000이잖아. 동그라미 3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미터 되는 겁니다. 이게 1시간인 거죠. 근데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1분은 몇 초예요? 60초죠. 그러니까 1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3600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약분돼야 되겠네? 쭉쭉. 그래서 얼마 나오게 되겠습니까? 10 미터 퍼 세컨드가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니? 네, 그래서 36km per hour는 10 미터 퍼 세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변환하는 문제 정말 자주 나올 거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해볼 거야.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볼 건데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다중섬광 사진이에요. 자, 잘 들어봐. 실제로는 다중섬광 사진밖에 안 나와. 확실하게 말해줄게. 다중섬광 사진만 주로 나오게 될 거야. 시험 문제에서.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가 몇 문제 있기 때문에 설명은 할게요. 알겠죠? 자,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찰칵 찍는 거거든? 가볼게. 첫 번째로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 아래쪽에 이렇게 기준면이 있을 때요. 이 위에 놓여있는 물체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요렇게 이동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죠. 그럼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빨라진다.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좋아요. 두 번째 사진을 찍었더니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야. 이번에는 다중섬광 사진을 찍었더니 물체 사이의 거리가 여기 이런 식으로 사이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네, 가까워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걸까? 느려지고 있는 거겠죠? 감속하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똑같이 기준면이 존재할 때 물체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아.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겁니다. 일정.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속도가 일정하다. 등속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바로 이 등속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다중섬광 사진보다는 시간 기록계라고 하는 친구가 중요합니다. 시간 기록계요. 알겠죠? 잘 봐봐. 지금 다중섬광 사진에서는요. 물체들이 전부 다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 느낌 오시죠? 그쵸? 자, 그런데 시간 기록계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요렇게 종이가 있고요. 이 종이에 잘 봐. 얘 다중섬광 사진은 바닥에 있는 기준면이 움직이니 물체가 움직이니 물체가 움직여.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왼쪽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시작점이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런데 시간 기록계 같은 경우는요. 종이가 움직입니다. 뭐가 움직인다고요? 종이가 움직여요. 종이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해보자. 자, 다영아, 내가 지금 이거 보여줄게. 내가 왼손을 이렇게 오른쪽 이동할 거야. 얘는 가만히 있어. 퉁퉁퉁퉁퉁 찍혔어. 제일 처음 찍힌 곳은 손가락 부분이야, 팔뚝 부분이야? 손가락 부분이지. 얘를 그대로 칠판에 붙여볼게. 이렇게. 그러면 시작점 부분이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지.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왼쪽이 시작점이죠.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어디가 시작점이에요? 오른쪽이 시작점이에요. 차이점 보이십니까? 저런 것 때문에 가끔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죠? 자, 그럼 내가 요 그림을 똑같이 그려볼게. 점점점 뭔가 멀어지고 있는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야. 조금 더 자세히 그릴게. 네 칸 그려볼게. 요렇게. 자, 그런데 내가 얘기했지. 시간 기록계는 어디가 시작점이야? 오른쪽이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이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가속이야, 감속이야? 그렇지, 얘는 감속이야. 가끔 우리를 헷갈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요. 똑같이 두 번째 그렸던 것처럼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런데 종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시작점이 어디야? 오른쪽이야. 그러면 사이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럼 얘는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얘는 가속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네, 요게 우리를 가장 헷갈리게 할 겁니다. 다중섬광 사진이랑 시간 기록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아까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아마 다중섬광 사진만 나올 거야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지.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가속 운동이 중요하다 그랬어? 감속 운동이 중요하다 그랬어? 등속 운동이 중요하다 그랬어? 맞아요. 우리는 등속 운동이 가장 중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결국 등속 운동은 다 어때? 똑같이 생겼지? 맞아.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다. 하지만 얘는 오른쪽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요 정도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좋아. 내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등속 운동이라 그랬죠? 그지? 등속 운동 한번 가보자. 자, 생각을 한번 해봐. 세 번째, 등속 운동이야. 자,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생각해봐. 첫 번째, 속력이 어떻대? 같을 등 일정한 거야, 그지? 쉬워.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해. 자, 그럼 나 봐봐. 내가 1m/s 이동하는 거야. 1m, 1m, 1m 이동했어. 자, 봐봐. 0초부터 1초까지 몇 미터 이동한 거야? 1m. 0초부터 2초까지 몇 미터 이동한 거야? 0초부터 3초까지는? 3m.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 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근데 어떻게 늘어나요?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쵸? 여기 키포인트야. 따라서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잘 들어봐. 이게 독해력 싸움인데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 있죠. 이 문구를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례. 비례. 이게 비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일정한 그래프랑 비례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끝나는 거야. 자, 두 번째. 근데 무엇이 일정하대?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지, 그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X축에다가 시간을 집어넣고요. Y축에다가 속력을 집어넣을 거야. 자, 속력 어떻대? 일정하대. 그래프 모양 어떻게 그려줘야 돼? 상수함수. 그지? 이런 느낌이지. 그지? 자, 생각해봐. 1초의 시간이 지나던 2초의 시간이 지나던 3초의 시간이 지나던 속력은 전부 다 어때요? 똑같죠? 생각해봐. 내가 0초부터 1초까지 몇 미터 이동했어? 아까 1m/s라고 했을 때 1m 이동했지? 그치? 1초부터 2초까지 몇 미터 이동했을까? 1m. 2초부터 3초까지는 1m. 그럼 이게 1m, 1m, 1m인 거지. 그럼 이거 다 합치면 몇 미터 나오는 거야? 3m. 근데 결국에 1 곱하기 3이죠. 그렇지. 자,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위거든. 잘 봐봐. X축이 세컨드죠. 그쵸? 단위는 세컨드예요. Y축은 속력이니까 미터/세컨드죠. 잘 봐. 미터/세컨드는 결국에 세컨드 분의 미터지. 그거랑 세컨드를 곱해. 약분되지. 뭐만 남아? 미터. 이게 뭔데? 거리. 그치? 얘가 뭔데? 속력. 속력에 우리 뭐 곱했어? 시간.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야? 거리. 그쵸?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무지성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가 나오는 거다? 아, 이거 세컨드 아닙니다. 아, 이거 써줘야 되겠다. 헷갈리겠다. 미안하다.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는 그래프 아래의 넓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지? 요런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비례 그래프 하나 그려야 되는데 무엇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지?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지. 그러니까 X축에 시간 집어넣어 줄 거고 Y축에 거리를 집어넣어 줄 거야. 일정하게 증가할 거라고. 그죠? 자, 봐봐요. 1, 2, 3. 생각해봐. 내가 0초부터 1초까지 몇 미터 이동했다 그랬어? 1미터. 0초부터 2초까지 몇 미터 이동했다 그랬어? 2미터. 0초부터 3초까지는? 3미터. 대답해봐. X축이 1 증가하는 동안 Y축도 1 증가했지? X축이 1 증가하는 동안 Y축도 1 증가했지? X축이 1 증가하는 동안 Y축도 1 증가했지? 내가 지금 뭐 했어? X축이 증가하는 만큼 Y축도 증가했네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기울기요. 그죠? 근데 지금 X축에 뭐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요. Y축에는요. 거리요. 시간분의 거리네요. 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력이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 것이다? 속력이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제가 하나 다뤄주고 싶은 것은 똑같이 생긴 그래프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게 꽤 중요해요. 이건 이제 그래프적인 설명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프적인 설명이 꽤 많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네 번째야. 그래프야. 자, 그래프 두 개만 그릴 거거든? 잘 따라와봐. 첫 번째. 조금 길게 그렸어. 그 다음 시간 속력 그래프야.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알았죠? 자, 그 다음은 얘도 옆으로 조금 길게 그렸고 시간이고 거리야.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아. 이렇게 됐어. 봐봐. 첫 번째 구간은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빨라진다라고 해야지, 속력.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것은 무슨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두 글자? 가속. 자, 가운데 구간에서 속력이 어때요? 일정해요. 무슨 운동? 등속. 그러니까 마지막 구간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속이죠. 자, 정지한 적이 있어, 없어, 얘는? 맞아요. 얘는 한 번도 정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구간.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우리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떤 운동을 하는 친구의 그래프예요? 등속이죠. 그래프 모양 어때요? 얘랑 쟤랑. 똑같아. 이거 무슨 운동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얘 등속이야. 가운데 구간 봐봐. 이동 거리가 어때요? 변함이 없죠. 일정하죠. 변하지 않았죠. 그럼 어떨 때 이렇게 일정하겠습니다. 이동 거리가. 정지했을 때. 여긴 정지한 거야. 그 다음 다시 뭐 했어? 등속 운동했네. 등속. 어때? 똑같이 생겼지만 한 친구는 정지한 적이 없고 한 친구는 정지한 적이 있잖아. 중요하겠죠? 그쵸, 요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평균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요거 한번 봐주세요. 평속이야. 그래프 한번 그려줄게. 시간 속력 그래프거든? 자, 여긴 당연히 0이겠죠? 자, 여기를 제가 10으로 잡아볼게요. 10. 10이야. 자, 생각해봐. 너 이 딱 중간값 있죠? 여기 얼마일 것 같아요? 그쵸? 너 어떻게 구했어요? 절반.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요거는 쉽지? 그럼 요거 물어볼게. 여기서 시작해. 여기 2고 여기 10이야. 그럼 이 중간은 얼마일까? 어떻게 했어? 10에서 1을 뺀다. 어. 아니, 제가 맞지 않아요? 아닌가? 원. 얘를 그대로 아래로 내려봐. 그럼 얘 0 되지? 네.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 그렇지. 그럼 얘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게 맞아, 아니야? 맞아요. 더 뺀 다음에 가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도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쵸? 어떻게 해주면 된다? 빼면 돼요. 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평속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도 존재하느냐? 빼세요. 오케이? 처음, 나중 빼기, 처음. 그거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누기. 요것도 평속이라고 볼 수 있어. 대신 가속 운동할 때만. 알겠습니까? 평상시엔 불가능하겠죠? 요것도 평속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어. 감 잡았어요? 됐죠? 용이가 부족해요. 그래. 아직 설명 더 해야 되는데. 용이 얘 소리가 왜 이래? 살짝 젖었네. 밟은 거예요? 밟은 거예요? 얘 지워도 되니? 지워도 돼? 응. 자, 자유낙하 운동만 하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문제가 어려워. 자, 자유낙하 운동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줄게. 다시 1번. 자유, 낙하, 운동. 어차피 이거 고1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할 거야. 알았지? 나랑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관없어. 자, 잘 들어. 자유낙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공기 저항이 없다. 오케이? 공기 저항이 없다. 두 번째, 마찰도 없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다는 소리는 공기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공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오로지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중력도 힘이야, 힘이 아니야? 힘이야. 힘의 크기를 구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물체가 어느 정도의 세기로 잡아당겨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중력의 크기에 대해서 구해볼 거거든요.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질량에다가 무엇을 곱하느냐? 9.8을 곱해요. 근데 결국에 중력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곱했던 질량 곱하기 9.8은 뭘 구하는 거랑 똑같아졌어? 무게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졌어. 이해돼요? 그쵸? 자, 요거를 갑자기 제가 왜 꺼냈냐? 두 번째. 이 자유낙하 하는 친구는요, 굉장히 재밌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속력 변화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볼 거예요. 속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자. 답부터 말을 해주자면은 모든 물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진공 상태에서는 1초에 9.8 미터 퍼 세컨드씩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거 다요? 네, 보세요. 그래서 물체를 떨어뜨리고 0초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물체의 속력도 0 미터 퍼 세컨드가 될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1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8이요. 2초의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9.8이 그대로 또 증가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얼마 나와야 돼? 19.6. 이해돼? 그죠? 그 다음은 3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9.4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칠판 봐봐. 0초에서 1초로 가는 동안 속력이 얼마나 증가했어? 9.8 증가했지. 1초에서 2초로 가는 동안 속력이 얼마나 증가했어? 9.8 증가했지. 2초에서 3초로 가는 동안 속력이 얼마나 증가했어? 9.8 증가했지. 자,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가 모두 어때? 똑같아.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 번째, 자유낙하 운동은 일정합니다. 무엇이 일정하느냐?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인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
우리 지금 다 적었지?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시간과 속력으로 그려볼 거예요. 자, 1초일 때 속력 얼마 나왔습니까? 9.8이요. 2초일 때 속력 얼마 나왔죠? 19.6이요. 3초일 때 속력 얼마 나왔죠? 29.4요. 그죠? 이거 다 이어주면 어떤 그래프 나오게 됩니까? 비례 그래프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잘 봐. 우리 원래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뭐 구할 수 있었어? 1번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었어. 근데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거리라 그랬지. 아까는 직사각형이니까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지금은 무슨 모양이 나왔어?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줘야 돼? 2분의 1 VT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요건 하나 기억해두면 좋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비례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우린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된다? 기울기부터 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 1분의 9.8이니까 딱 뭐가 나옵니까? 9.8이 나오죠. 이 9.8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이 9.8이 무엇이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얘가 무엇이냐?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친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죠? 요게 키포인트야.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우리를 조금 괴롭히는 문제 스타일은 요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잘 봐. 1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고요. 3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고요. 마지막 5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질 거라 그랬지? 기억나지? 그럼 1kg, 3kg, 5kg가 지면으로 또 떨어지면서 속력이 변화하는 정도는 모두 다 어떨까?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1대 1대 1일 거야. 근데 생각해봐.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지구로부터 받고 있는 중력의 크기는 비례식이 어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1대 3대 5인 거예요. 근데 너 곰곰이 생각해봐. 생각해봐.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지. 그러면은 1kg보다 5kg가 더 강한 힘을 잡아당겨지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요게 키포인트야. 요거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더 강하게 잡아당겨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같이 떨어질까? 그지? 생각해봐. 너 핸드폰이랑 아니다. 이 책상이랑 그 종이 한 장이랑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게 할 거야.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건 종이 한 장이야, 책상이야?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론은 요겁니다. 결론. 같은 속력으로 이동시키고 싶어. 이동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질량이 굉장히 커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게 많이 나가, 적게 나가? 많이 나가지.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그지? 그러면 필요한 힘이 더 많이 필요한 거, 적게 필요한 거야? 많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kg짜리 공을 똑같이 1초에 9.8씩 속력이 증가하게 이동시킬 건데 무거우니까 힘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유낙하 운동까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89페이지 있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진공 상태에서 깃털이랑 쇠구슬 떨어뜨리는 건 너무나 뻔해요. 설명 제가 예전에도 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발 부탁입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알았지? 다 읽어보고 가세요. 알겠지? 여기까지.